병원에 가서 아픈 점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까칠하게 말을 딱딱 끊고 취조하듯이 질문하는 의사들이 많습니다. 궁금한 점이 많지만 불친절한 태도와 빨리 끝내야 하는 압박감에 질문 한번 못하고 네네네 이렇게 대답만 하고 진료실을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료실을 나오자마자 그거 물어봤어야 하는데 안타까워하는 환자가 많습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정서적으로 공감하며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참 의사는 현실에서 왜 보기가 힘들까요? 불친절하고 짧은 설명은 시스템적인 한계도 있지만 의사의 성의나 직업의식 부족과 연결된 부분도 있습니다. 의사가 친절하지 않은 이유는 친절하지 않아도 괜찮기 때문입니다. 상급 종합병원으로 갈수록 환자는 어차피 줄을 서 있고 불친절함에 대해 컴플레인하는 환자도 적습니다. 또한 나이 많은 의사일수록 의사가 고민해서 최선의 의학적 선택을 하고 환자에게 지시를 하면 환자는 따르기만 하면 된다 라는 관점을 가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부분을 개선하고자 환자 경험평가를 신설해서 환자 입장에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의료가 좀 더 서비스업이라는 의식이 많아졌습니다.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정보의 격차가 적어지면서 의사와 환자 간의 관계가 예전과는 달라졌습니다. 의료에는 정답이 있어서 답을 잘 찾는 의사가 명의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완벽한 예측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사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은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환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십 년 전에는 권위적인 의사가 많았고 의사가 결정을 하면 환자가 수동적으로 따르는 느낌이 강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설명을 자세히 할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과거보다 현재 젊은 의사들은 훨씬 더 친절하고 설명도 잘해주는 경향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폐에 6mm 결절이 관찰되었고 폐암의 확률이 1%인 상황, 예를 들면 허리 통증으로 내원했는데 본인 부담이 50만 원에 달하는 척추 MRI 검사 여부, 이런 다양한 상황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검사를 해야 하는지는 사람 개개인의 경제적, 시간적 여유에 따라 다양한 선택이 있습니다. 금액적인 부분을 아예 신경 안 쓰는 의사도 있긴 하지만 비급여 항목을 처방할 때는 환자의 상황을 살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든 도움이 될 만한 건 다 검사해주세요 이런 스탠스의 환자도 있고 비용이 너무 부담돼서 검사 많이 하지 말아주세요 하는 노인 환자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현실적으로 환자의 실비보험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증 천식은 정말 애매한 경우가 많은데 비급여 비싼 검사를 한다고 확진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좀 더 객관적 근거를 확보해서 진료를 하는 데 도움이 되긴 합니다. 기도 유발 검사나 호기산화 지수 검사 이런 고가의 비용을 꼭 해야 될까? 그냥 경험적으로 치료를 하고 반응을 볼까? 환자가 좀 부담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기도 합니다. 의사가 설명을 길게 못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설명을 짧게 하면 오류가 적고 설명을 아주 길게 해도 오류가 적을 수 있지만 중간으로 하면 오히려 환자의 오해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폐 결절이 있네요. 아니면 폐 이상 소견이 있어서 항생제를 씁시다. 이렇게 설명하면 진료 끝입니다. 하지만 길게 설명해 주자면 폐의 우상엽에 폐렴으로 의심되는 콘솔리데이션이 관찰되어 항생제 쓰고 경관찰을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세균성 폐렴이지만 영상만으로 정확한 판단이 어렵고 폐결핵이나 폐암 등도 고려를 해야 될 수 있고 항생제를 우선 사용해보고 호전이 없으면 필요시 기관지 내시경 검사나 조직 검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설명을 많이 할수록 의사가 틀릴 가능성이 늘어난다는 부분이 있어 환자와 의사 간 신뢰관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에는 진료실에 핸드폰으로 녹음하는 환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쁜 의도가 아니고 잘 못 알아듣는 내용을 기억하고 싶은 경우가 많겠지만 나의 진료가 녹음되면 누구나 부담이 됩니다.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설명에서도 최대한 방어적이고 일반론적으로 짧게 진료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비슷한 면에서 진료실에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간단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본인이 검사한 엑스레이나 CT 등을 핸드폰으로 촬영해가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무조건 괜찮다고 생각하고 이걸 거부하면 의사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검사를 하면 법적 문제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또 입원해 있는 환자에서 회진 때 설명을 듣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전화 면담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거는 해주는 분들도 있고 안 해주는 의사들도 많이 저는 의사들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전화 면담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간병사를 쓰는 경우가 많고 회진 때 길게 설명하기 어렵고 회진 때 내원하기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자주는 안 되지만 의사들은 직접이든 전화 면담이든 적극적으로 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진료실 녹음 어떨까요? 이게 좀 애매한데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티가 안 나면 모르겠는데 동영상으로 너무 대놓고 녹음을 하는 게 티가 나면 사실 좀 부담되고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진료를 똑바로 잘하면 문제 없잖아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부담이 되긴 합니다. 제 이상적인 건 녹음 좀 해도 될까요? 하고 양해를 구하고 서로 기분 좋게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지만
아마 이제 의사들이 싫어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보호자들도 그렇게 물어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물론 길게 설명을 못한 이유는 구조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해외 의학 드라마에서는 안부도 물어보고 농담도 하면서 여유로운 진료 분위기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한 사람당 20분씩 진료를 보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뭐 요즘은 현재 심층 진찰 시범 사업이 도입되어 진행 중이긴 한데 결국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산술적으로 빅5 유명 교수님 예약이 3개월이 걸리는 상황에서 진료 시간이 3배 늘어난다면 예약 대기가 뭐 9개월이 걸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보통 환자 한 명당 5에서 6분 정도가 평균인 것 같습니다. 뭐 약만 주는 경우는 1분인 걸리기도 하고 고민되는 경우는 10분도 걸리고 그렇죠. 하지만 더 열심히 진료 보는 다른 의사들은 4시간 동안 200명씩 진료를 봅니다. 한 사람당 90초 정도. 이렇게 진료하려면 간호사 선생님들이 딱 대기를 하고 진료 끝나고 뭔가 질문하려고 하면 밖에서 설명드릴게요 하고 데리고 나가야 합니다. 90초에 환자 한 명을 진료할 수 있냐 뭐 걱정을 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진료 전날에 예약 환자들 검사를 다 평가를 하고 치료 플랜을 다 정하고 처방도 미리 내놓습니다. 진료 당일은 그거를 통보하는 날이죠. 짧아서 아쉬울 수는 있지만 미리 다 고민을 해놓기 때문에 뭐 15분 진료받는 외국에 비해서 치료적 판단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해보자면 환자 한 명당 15분씩 진료하면 제일 편한 건 의사이긴 합니다. 뭐 저 그냥 천천히 여유있게 보고 싶습니다. 원무과에서 자꾸 연락 와서 환자 한 명 더 접수해도 되나요? 환자가 꼭 멀리서 왔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진료 안 봐주기도 애매합니다. 개업한 의사 아니라면 환자 더 본다고 엄청나게 돈을 더 벌리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나를 보러 왔다고 하는데 막 그냥 돌려보내기도 애매하고 그러다 보면 자꾸 예약창이 오버가 됩니다. 환자들 진료 대기가 1시간 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눈치 보이고 말이 빨라지고 설명이 짧아지고 빨리빨리 다음 환자 오세요. 이런 식으로 되게 됩니다. 이 구조 자체를 바꾸고 싶다면 국민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전문의 만나기 위해서는 긴 대기 시간을 감수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빠르게 전문의 만나서 3분 진료를 할지 2달 후에 전문의 만나서 15분 진료를 할지 이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감기는 3분 진료하지만 항암 치료 등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경우는 비용을 더 내고 15분 심층 진찰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하이브리드하게 단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면 장점만을 뽑아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의사들의 불친절은 구조적 한계, 의사들의 구시대적 마인드, 직업의식 부족 등이 종합적으로 합쳐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환자 입장에서 답답할 수 있지만 사실 효율성은 높은 시스템이긴 합니다. 엄청 최악이다 막 이런 건 아니거든요. 단점을 잘 보완하고 개선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환자와 의사가 신뢰하고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해서 환자의 선택권이 존중받는 의료 시스템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